이번 역은 종각역입니다. 내리실 자, 서울 지하철을 왼쪽입니다. 이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 정보 참고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날부터 몇몇 지하철역의 하차 안내 방송과 표지판이 달라지는데요. 자, 이번 달부터 한 정거장에 역 이름이 2개가 되는 역들이 생겼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지금 보시면 네. 바로 종각, 사당, 합정, 하계 뭐 이런 등등 해서 총 네. 18개 역이 지금 이름이 2개가 됩니다. 네. 이름이 2개가 된다는 건 결국에 역명을 변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각역 같은 경우에는 종각 그리고 SC 제일은행이라고 괄호를 해서 써놓고 역 이렇게 붙게 되고요. 네. 사당은 사당이라고 해서 대항병원역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합정, 홀트, 아동복지회역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괄호를 해서 2개를 붙이는 건데요. 네. 자, 왜 이렇게 됐냐? 네. 바로 서울시가 역 이름을 판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곳에서 네. 그 역 이름을 사서 자신들의 이름을 같이 변기를 하는 형식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름을 하나 상업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 팔아서 재원을 조달한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이러면 가보면은 지금 다 바뀌는 겁니까? 가보면 역마다 이제 일제히 다 바뀌는 겁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체된 곳도 있습니다. 네네. 지금 보면 많이 교체가 됐는데 지금 교체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지금 거의 네. 다 교체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그러면 지금 아까 들으신 것처럼 방송 같은 경우에는 종각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 가지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2가지 다 얘기를 하냐 이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8월 1일부터는 혼용을 해서 음성방송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종각역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는데 SC 제일은행역이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잘 듣고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외국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례가 있어요? 네, 뉴욕의 경우를 보시면요. 네. 2009년도에 뉴욕시가 그 한 역 이름을 그 바클레이 센터라는 회사에 20년 동안 400만 달러를 받고 임차를 해줬습니다. 네. 이처럼 변기를 하는 건데요. 네. 한 50억 정도를 받아서 뉴욕시가 그 지하철 개선 사업에 쓰고 있고요. 최근에 다시 우리 서울시 지하철처럼 뉴욕시가 그 총 72개의 지역에 있는 지하철 전철역을 대상으로 역명 공모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한 역에서 많게는요, 그 60만 달러 정도의 그 역명 교체에 관한 비용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역 이름이 변기가 되는 역 가운데 다 좋습니다. 의도도 다 좋고 취지도 다 좋은데 역 이름이 좀 이상하게 달린 역들이 있어서 좀 갸우뚱한다면서요? 시민들이 어떤 역들이 어떤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일단 처음에 보면 사당역에 가면 네, 사당역이 뭘로 바뀌죠? 예, 대항병원이라는 역으로. 대항병원. 예, 대항병원은 사실 방배동에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꽤나 오랫동안 있는 학문 전문 병원입니다. 근데 이 병원이 이 예. 역 이름 자신의 병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다 붙였는데 네. 사람들이 좀 발음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좀 여러 가지 웃음거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마곡역이나 신논현역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곡역은? 마곡역을 가보면요. 예, 5호선 마곡역에 가면 홈앤쇼핑이라는 그 쇼핑 채널 회사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마곡, 근데 붙여 읽으면 마곡 홈앤쇼핑역 해서 굉장히 느낌이 이상합니다. 마곡 홈앤쇼핑역, 그렇군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네. 신논현역은 르메르디앙역이 됐습니다. 좀 어렵네요, 네, 이거는.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잠시만요. 신논현 르메르디앙역. 예, 이렇게 읽을 수가 좀 힘드네요. 제가 읽어도 좀 힘든데. 자, 이런 부분들 조금 갸우뚱하는 역 이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의아해한다. 글쎄요, 뭐 그래도 서울시에 재원을 조달하는 좋은 방법이었다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이름을 2개 변기하는 역 중에 가장 비싸게 팔린 역은 어느 정도 합니까, 가격이? 지금 어디가 가장 비싸게 팔렸냐 이거보다는 네. 지금 서울시가 어쨌든 이거를 가격을 판매를 해야 되니까 네. 얼마나 책정이 되는지 한번 용역을 해서 볼까요, 알아봤어요. 한번? 네. 그랬더니 1위가 바로 고속터미널역입니다. 여기가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네. 비싸겠죠. 그렇죠. 일단은 평일에도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네. 주말에도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5억이 넘는 가격으로 책정이 이거 됐습니다. 기간은요? 뭐 1년에 5억입니까?
네네, 보통 그렇게 이제 판매가 네. 되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비싼 곳은 3년에 네, 3년에 5억. 네, 5억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비싸게 판매가 된 곳은 바로 충무로역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하철이 세 개 노선이 겹치는 곳이 많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또 유동인구가 환승역. 그렇죠. 네, 환승역이죠. 네. 환승역이 비쌉니다. 그리고 아. 보시는 것처럼 충무로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삼역 모두 평일에 다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도 사람이 많은 이 네. 고속터미널역에 약간 밀린 거죠, 가격이. 네. 그다음에 을지로 있고요. 그리고 명동역 순서로 가격이 5억에서 3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볼 때는 명동에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은가 보네요. 그 유동 인구나 또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게 되는 겁니까? 아까 뭐 유동 인구나 환승역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말고. 명동이 유명한데 명동은 지하철 4호선 하나예요. 아, 고속터미널 환승이 안 3호선 있죠. 되는군요. 5호선 있죠. 제가 알기로 7호선도 있을 거냐? 세 개가 환승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비싸게 아. 하는 건데 근데 저는 개인적인 느낌이 너무 싸요. 이게 더 싸다고. 아니, 왜냐면, 이게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부작용도 있잖아요. 아까 뭐, 네네. 대한항공, 뭐 이상한 이름, 뭐 이렇게 항공역, 뭐, 그, 네티즌 비판들도 있는데, 네네. 그런 비판, 이 지하철역이랑 공공재를 상업 광고 이용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걸 추진하는 것은 서울도시철도공사나 어떤 그 서울시 지하철의 적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적자를 좀 메우려는 건데, 네. 그럼 그렇게 할 바야 저는 좀 가격을 올리는 게 맞다고 봐요. 아. 가격을 올리고 정말 그 역 주변에 큰 랜드마크 회사들을 유치해서 조금 더 광고 효과도 높여주면서 이왕 할 거 돈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군요.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거. 아까 같은 경우 이제 고속터미널역은 뭐 5억 1천만 원이 넘지만 또 전체적으로는 훨씬 더 낮은 데도 있어서 네. 32개 역을 다 판매를 해서 서울시가 얻는 수익이 한 64억 원 정도. 그러니까 아. 평균적으로 본다면 한 역당 한 2억 원 정도. 그렇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